바누박의 웰니스 클리닉 구독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지요? 세월 진짜 빠릅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는요, 중요한 질문은 제가 답을 해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매달 한 번씩 하는 라이브에서 비타민C를 근본적으로, 특히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지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의 학문적 진실입니다. 저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과연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가슴에 와닿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콜레스테롤에 대한 지금 의료계의 대응이, 저도 같은 의료계의 한 사람으로서 대응이 조금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을 예를 듭시다. 갑상선 호르몬이 검사를 했더니 높게 나왔다 하면은 병원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그 갑상선 호르몬이 왜 높게 나왔을까를 찾기 위해서 갑상선 검사를 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물질이 높게 나오면 왜 높게 나왔을까? 그걸 만드는 장기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 장기를 고치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진짜 이상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오면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기준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준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요, 무조건 낮추는 약을 줍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정통 의료기관에서 할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긴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진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마음대로 처방하기에 앞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장기인 간에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지지만 거의 대부분이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간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를 보는 게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과연 무엇일까? 모든 인간의 간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물질은요,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필요량이 센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센서에서 전달된 정보에 의해서 간에서 적정한 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만드는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과연 낮추게 맞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그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물질이라면 굉장히 우리 몸에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 여러분들 골수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뿐이 아니에요. 피부세포, 그 다음에 어디든지 이렇게 덮는 세포, 소화기 상피세포 또는 호흡기 상피세포,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바깥을 포장하는 세포는 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생명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포들을 만들 때 그 세포막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방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담즙이 매일매일 그것이 만들어져서 담낭에 거기서 숙성이 돼가지고 지방질을 먹으면 십이지장으로 담도를 통해서 분비되는 겁니다. 담즙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담즙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진짜 생명체로서 의미 있게 돌아가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부분을 어디서 만듭니까? 부신에서 만듭니다. 그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남녀의 생식기관, 난소와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그 모든 호르몬의 중요한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료가 부족하면 남여성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남성들이 정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뱀이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동물의 조성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뱀을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보급된다는 측면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정력이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문적인 연결을 해보자면 뱀이라는 동물의 구성이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식품이기 때문에 정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속설이 생길 정도로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소위 남여성 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의 중요한 원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호르몬을 포함해서 남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원료라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요, 신경계에서요, 그 신경이라는 게 그 자극이 전기적 자극이거든요. 그 전기가 신경을 타고 흘러가거나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전기가 흐를 때 그 전기 흐르는 선을 절연체로 쏴주지 않으면 전기가 방전이 일어납니다. 방전이 일어나면 원활한 전기적 자극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선이 그냥 선이 노출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다 절연체로 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신경 섬유를 쏴고 있는 수초, 그거의 원료도 바로 콜레스테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대뇌 속에서 여러분들 대뇌 세포가 인지 기능을 할 때에 콜레스테롤이 그 대뇌 세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미 너무나 학문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해서 간이나 지방세포에다가 시그널을 보내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뭐 어떤 때 보면은요 막 기가 막힙니다. 별로 높지도 않은데도 그냥 막 고지혈증약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는데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황제가 주도 유지되고 있는 이 바로바기 웰리스 클리닉의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정말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은요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는 안 되는 물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콜레스테롤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가족들에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요, LDL과 HDL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LDL이라는 말은 Low Density 라이포프로틴이라는 뜻이에요. Low Density 라이포프로틴. 저밀도 지단백, 지질과 단백이 붙어있다. 저밀도 지단백이냐 고밀도 지단백이냐. 저밀도 LDL을 우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고쳐야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바로 LDL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LDL이라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은요 물에 섞이질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우리 몸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이라는 트럭에 얹혀져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단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럭에 얹혀져 있는 지질, 즉 트럭에 얹혀져 있는 콜레스테롤을 우리는 지단백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름은 뜨잖아요, 물에. 왜 그래? 가벼워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로우 덴시티가 되는 거예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트럭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온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놈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적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서 출발할 때는요, 콜레스테롤이 단백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저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튜브는 크면 클수록 오히려 가벼워서 물 위에 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벼운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밀도가 되기 때문에 LDL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을 점점 나눠주면서 콜레스테롤의 적재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벼운 게 줄어들기 때문에 VLDL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좀 나눠주고 나면 LDL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LDL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몸 구석구석 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다 배달하고 나서 이제 그 단백질은 돌아오면서 그 콜레스테롤이 대사되고 남은 산물을 담아 가지고 오는 그때의 콜레스테롤이 바로 HDL인 겁니다. HDL은 정작 콜레스테롤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은 다만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진짜 콜레스테롤이 LDL인 거예요. 그 LDL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담즙을 만들고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대뇌 세포의 인지 기능을 위해서 대뇌 세포의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는 그다음에 신경 수초의 원료가 되는 그 콜레스테롤은 LDL이 전달하는 거예요. HDL은 콜레스테롤로서 기능이 없는 겁니다. 어찌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겠습니까? 왜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을 정말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시는 분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내 콜레스테롤 지금 어때요? 하면서 물으시는데 LDL 나쁜 콜레스테롤 어때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 아니에요. 그게 정작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우리 몸의 진짜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그 단백질 위에 실려있는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염려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마치 적처럼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든 동맥경화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로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일까요? 여러분들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요 절대 동맥경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너무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일반 환자들한테 잘못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LDL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그게 혈관에 침착이 된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 LDL이 우리 몸속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산소를 쓰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는요. 우리 몸 구석구석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혈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혈중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를 타고 지금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LDL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시키면 드디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LDL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은요, 그 산화된 LDL을 피 속에 있는 단핵구라는 세포가 수용체가 생기면서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산화되지 않은 LDL은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핵구가 그걸 잡아먹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 내피에 손상이 오게 돼 있어요. 활성산소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혈관으로 나와서 혈관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활성산소에서 계속 손상을 입습니다. 마치 우리 도로가 여러분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도로를 깔은 다음에 한 2, 3년 뒤에 보세요. 이상하게 거기 도대체 왜 멀쩡한 차가 다녔는데 저기 저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을까?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단 차들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지게 하는 주범이 활성산소인 거예요. 활성산소에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돼야 비로소 그 손상된 상처 위에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단핵구가 거기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LDL이 그냥 침착되는 게 아닙니다. 산화되지 않은 LDL은 절대 아무리 혈중 농도가 높아도 절대 침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맥경화로 돌아가신 분의 혈관에서 부검을 해서 저 같은 면역학자들이 그걸 밝혔잖아요. 소위 말해서 혈관을 막고 있는 동맥경화 반을 부검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거품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가 있는 거를 알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단핵구였다는 거를 알아내서 그 세포를 거품세포, 포미셀이라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발 의사 선생님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이런 학문적 사실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LDL이 그냥 침착되는 게 아니에요. LDL이 산화가 되면 어떤 수용체가 발현되면서 그 수용체에 의해서 단핵구라는 세포에 잡혀먹게 돼 있고, 그 잡혀먹은 산화된 LDL을 잡아먹은 단핵구가 상처난 혈관 내피, 동맥 내피에 가서 침착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점점 심해지면 혈관을 전체를 막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사람은요 동맥경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혈중 농도가 낮아도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혈중 농도가 대단히 높아도 LDL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를 줄여서 콜레스테롤이 높든 낮든 산화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 많은 논문들이 보고가 돼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동맥경화가 오고요, 낮아도 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콜레스테롤 레벨 혈중 농도가 200 이상인 사람 중에서 동맥경화가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0보다 낮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하는 낮은 130, 140에서도 동맥경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라면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화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LDL의 레벨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LDL이라는 게 혈중 농도가 높으면요, 똑같은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할 때 LDL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에 관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그 LDL의 레벨을 낮추는 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면 LDL은 우선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몸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조절이 되는데, 즉 생산과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조절되고 있는데 고장났다는 증거 없이 그걸 낮췄을 때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알려져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당뇨가 잘 걸린다는 거 잘 알려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경염, 근육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수초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염 아니라 신경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부작용과 관련돼서 정말 시사성 있는 거를 하나만 더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상하게 21세기 들어서면서 물론 20세기 말부터지만 치매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치매 환자가 느는 것은 수명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80, 90, 막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치매가 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3, 40년 전에 우리 수명이 60, 70세밖에 안 됐을 때에 치매가 없었어요. 50대, 60대 분들에게 치매가 거의 오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놀랍게도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분들이 치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기 치매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막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동맥경화라는 거를 명분으로 해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대, 50대 신체 검사만 하고 나서 바로 고지혈증 약 처방을 받는데 진짜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분이 드시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뇌에 있는 조직에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이 인지 기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없이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 낮추는 것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조기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일찍부터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드시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콜레스테롤이 꼭 높다고 해서 동맥경화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파퓰레이션 스터디, 그러니까 많은 인구를 놓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라는 것이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불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설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란서와 독일이 유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국가인데요. 여러분들 불란서하고 독일은요, 그 알코올 섭취 습관이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란서 그러면 와인이 생각나고 독일 그러면 우리가 맥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한국 사람이 우리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독일 분들은 맥주를 많이 즐기고 있고 불란서 사람들은 와인을 많이 즐긴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960년대 어떤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가 이루어졌냐면요, 그 독일 분들하고 불란서 분들의 그 건강 지표와 관련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빈도를 보니까 놀랍게도
독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란서 사람들보다. 이건 뭐 수십만 명의 파퓰레이션 스타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연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독일 사람들이 불란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동맥경화 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독일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좀 더 높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걸 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불란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보다 무려 30%나 LDL의 레벨이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패러독시칼해요.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바 LDL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많이 생긴다라는 게 정설인데 올소독스예요, 정설. 근데 중심이 되는 두 나라인 독일과 불란서 사람을 봤더니 불란서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독일 사람들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는 30%가 낮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알아냈잖아요. 맥주보다는 포도주에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즉 레드 와인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그 높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산화되지 않게 지켰기 때문에 단핵국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화적 손상을 라스베라트롤이 강력하게 막아주니까 혈관의 손상도 덜 오는 거예요. 당연히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혈관 건강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아주 세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나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고품질의 아주 여러분들 품격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한 것인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 동안에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위암 진단을 받고 이제 완전 절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3000mg의 가루 비타민C를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드시고 계시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된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 없죠. 이제는 암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건 뭐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를 수술하신 분들은 가루 제품을 드셔라. 특히나 여러분들 뭐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가루 제품과 알약, 정제인데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정제를 드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가루를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가루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은요, 장인어른 가루 제품을 계속해서 드시게끔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포존 비타민C죠.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러분 리포존 비타민C는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공복에 먹어서 속이 안 쓰리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드실 때는 리포조말 비타민C, 즉 속이 쓰린 분들은 리포조말 비타민C를 적은 양을 드셔서 하시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복용하는 비타민C의 중요한 효능은 뭐냐면요. 위장에서 우선 빨리 녹으면 안 돼. 서서히 녹아서 위하고 같이 음식하고 두세 시간 동안 섞이면서 발암물질을 막는, 그래서 위장 건강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리포조말 비타민C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리포조말 비타민C는 천천히 녹으면서 소장에서 다 흡수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비타민C인데 그게 다 흡수돼버리면요 대장까지 가는 비타민C가 없기 때문에 대장 건강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대장에 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보다도 많은 정도의 대장균이 있는데 왜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몸 안에 왜 세포수보다 더 많은 게 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미생물에 대한 면역 기능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건강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보면요, 그냥 전체 건강과 관련해서 뭐 암의 원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의 뭐 모든 치매까지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강의 문제점을 그 대장균에서 찾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리포조말 비타민C를 드시면은요 대장까지 가는 비타민C가 없어요. 즉 대장에 있는 그 좋은 균을, 그러니까 거기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요. 그 나쁜 균을 비타민C가 좋은 균으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리포조말 비타민C만 다 드시면 대장에서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구독자들께서 리포조말을 뭐 한 알 정도 드시고 보통 비타민C를 드시면서 좀 이렇게 골고루 흡수되는 것도 고려하시면서 그런 지혜롭게 리포조말 비타민C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조말 비타민C가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가 이게 이제 흡수되지 않고 남은 놈이 대장에서의 그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면역 기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건데 리포조멀만 드셔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인데 비타민C 먹으면 속이 안 쓰려요. 무슨 원리인가요?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요 비타민C 드셔서 속 쓰리기 어려워요. 왜냐면요 지금 식도염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타민C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염이 있는 분이 만일에 공복에 드시면 거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머무르면서 계속 상처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염이 있는 분은 속이 쓰리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위염이 원인이에요. 위장이 나쁘기 때문에 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해서는 비타민C를 꼭 드셔야 된다는 얘기.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은요 산의 생성이 정상화가 됩니다. 역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이 역류되지 않으면 식도를 공격하는 인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지혜롭게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잘 드시는 것을 훈련을 하셔가지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 저절로 역류성 식도염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소암 환자에게도 비타민C의 정맥 투여가 도움이 되냐, 해외 저널에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난소암 환자가 몇 분 계신데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쓰고 있죠. 30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g까지 서서히 오랜 기간 정맥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비타민C를 무려 100g까지도 주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투석 환자도 비타민C 섭취 가능하냐고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신장 투석 환자는 정상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비타민C가 무슨 독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비타민C 독소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쁘신 분도 먹는 비타민C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주사를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드시는 비타민C로는 콩팥 기능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콩팥이 나쁜 분들이 비타민C 드시는 거를 무슨 독약 먹는 것처럼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비타민C가 만일에 콩팥 기능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드세요. 어차피 거의 모든 물질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죠. 우리 마누방기 웰니스 클리닉 가족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오늘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